안녕하세요. 잡쇼광입니다. 한국 기업들의 탈중국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중국이 믿고 있던 기업들도 모두 중국을 떠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중국 경제에 되돌리기 힘든 심각한 충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악재들이 겹치자 급기야 시진핑의 건강까지 급격히 악화됐다는 징후까지 포착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시진핑의 계획인 사면임은 이미 물 건너갔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 위기에 처한 중국 상황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한국과 미국이 경제기술 동맹으로 확장하기로 한 것에 대해 중국은 경계의 목소리를 한껏 높이며 대가를 치를 수 있다고 경고에 나섰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에 따르면 저장성 외국어대 마 샤오린 박사는 한국이 중국과의 기존 질서를 망가뜨리고 방향을 틀면 국민의 근본 이익은 상처를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미국과 경제, 기술 동맹으로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합의하고 IPEF에 합류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중국이 여기에 딴지를 걸고 나선 겁니다. 아무래도 마 샤오린 박사는 현재 중국 내 상황을 모르는 것 같은데요. 박사는 미국이 반도체를 파고들어 중국을 고립시키고 있는데 한국은 미국 손을 잡았다며 한국은 중국을 배척하려는 게 아니라고 하지만 둘러대는 것도 정도가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선언은 한국이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과 디커플링을 예고한 것이라며 한국의 변화는 경제, 무역관계, 한반도 문제에서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누가 대가를 치를지 한 치 앞도 모르는 것 같은데요. 뿐만 아니라 중국 매체들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이번 방안을 두고 파격적인 장면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한미 정상이 발표한 공동 성명에 대해 외교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한국 외교의 틀이 깨진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요. 인민망에 따르면 실제로 중국의 한 국제문제 평론가는 한미 정상의 공동 성명 핵심은 양국의 군사동맹을 경제기술동맹으로 격상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외교 전략 방향성이 크게 조정됐다는 걸 의미한다며 또 삼성전자 방문을 첫 일정으로 잡은 바이든의 진짜 목적은 중국 견제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중국은 한국의 IPEF 참여와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이 반중국 동맹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고 신경질적인 의견과 마구잡이로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그리고 중국의 예상대로 삼성을 비롯해 애플 등 미국 기업들까지 잇따라 탈중국을 선언하면서 손절에 나서고 있는 중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최근 애플은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인도와 동남아시아에서 아이폰 위탁 생산 물량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는 아이폰과 아이패드, 맥북 등 애플 제품의 90% 이상이 중국에서 제조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애플은 중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제조 기반을 다각화하는 것을 모색하고 있었는데 이번 감염병 사태와 더불어 중국의 봉쇄 조치로 드디어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상하이 장기 봉쇄로 인해 애플은 이번 분기에만 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조 원이 넘는 막대한 매출 손실을 보게 됐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지난달 팀 쿡 애플 CEO는 애플의 공급망은 전 세계적이고 어디서나 생산된다며 공급망 최적화를 고려하고 있다며 중국 의존도 줄이기 구상을 내비쳤습니다. 지금도 대만 폭스콘과 위스토르는 이미 인도 공장에서 현지 판매용 아이폰을 생산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수출용 아이폰 제조 물량을 더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애플은 반도체를 둘러싸고 격화되고 있는 미중 갈등도 나쁜 사업 환경을 초래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하고 늦었지만 중국을 손절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지난달만 하더라도 애플은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 BOE와 OLED 패널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IT 업계에서는 애플이 중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앞서 애플은 BOE와 아이폰 14 OLED 패널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전체 아이폰 14 디스플레이 패널 공급량의 4분의 1을 BOE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BOE는 여러 차례 품질 테스트 탈락에도 불구하고 애플로부터 계약을 따내기 위해 굉장히 오랫동안 도전해왔었는데요. BOE는 이번 계약으로 아이폰 신형 기종에 중국 패널이 탑재되는 최초 사례를 만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BOE는 오래 지나지 않아 패널 문제로 OLED 물량을 하나도 배정받지 못하게 됐는데요. 올해 초 BOE가 아이폰 OLED 설계를 이미 변경한 것이 애플에 발각됐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면 거의 계약 파기감인데요. 관련 업계에 따르면 BOE는 애플로부터 최근까지도 하반기에 출시될 아이폰 14용 OLED 패널 양산 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애플이 BOE의 아이폰 14 OLED 승인을 미루는 것에 대해 업계에선 BOE의 이미 설계 변경을 원인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올 초 BOE는 작년 모델인 아이폰 13용 OLED에 방막 트랜지스터 회로 선폭을 임의로 넓게 변경했다가 애플에 발각됐었습니다. 이는 생산 수율 향상에 어려움을 겪던 BOE가 취한 조치였는데 애플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설계를 바꿨다는 점이 큰 문제였습니다. 애플은 본인들의 설계도의 보완을 기술 중에서도 가장 중요시하는데요. 일각에서는 애플의 설계도를 빼돌리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었습니다. OLED 디스플레이 구동이 필요한 칩 공급이 부족하던 상황에서 이러한 사고까지 터지자 결국 애플은 BOE의 아이폰 13 OLED 물량을 크게 줄이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후 BOE는 애플 본사를 방문해 회로 선폭 변경을 소명하고 아이폰 14용 OLED 승인을 요청했지만 뚜렷한 결과를 얻지 못했는데요. 오히려 BOE가 생산할 것으로 예상됐던 아이폰 14 OLED 물량 3천만 대가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에 각각 2천만 대, 1,000만 대씩 돌아갈 예정으로 알려지면서 한국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입을 전망인데요. 당장 BOE의 아이폰 14 OLED 물량이 국내 두 업체로 넘어오는 것은 물론 우리로선 BOE의 저가 공세에 따른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아이폰 14 OLED는 이르면 다음 달 늦어도 7월 양산에 돌입할 예정으로 즉 BOE는 아이폰 14 OLED 물량이 제로에 수렴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또 애플의 경우 저렴한 가격을 이유로 섣불리 BOE를 선택했다가 제품 품질에 대한 신뢰도를 잃자 결국 삼성과 LG에 긴급히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계속되는 이런 중국의 경제 악재들로 인해 중국의 경제를 담당하는 리커창 총리가 중국 내에서 부상하고 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진핑의 장기 집권을 앞두고 중국 경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자 리커창 대망론이 부상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 홍콩 매체 명보는 리 총리의 행보에 주목하는 추측을 소개하면서 일각에서는 원로들의 입김 속에 시진핑의 사면임은 좌절되고 리커창 총리가 대권 또는 경제 대권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소문이 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도 리 총리의 국무원 반부패 회의 발언을 신문의 메인으로 소개했고 며칠 뒤엔 일면의 시장을 강조하는 기사와 리 총리와 파키스탄 총리의 통화 내용을 게재하며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리 총리도 오스트리아, 스리랑카, 노르웨이 총리와 통화하는 등 외교 분야에서도 등장하는 횟수가 늘고 있는데요. 이처럼 최근 리 총리의 존재감이 커진 건 장기 봉쇄로 중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자 시 주석과 경쟁 관계에 있던 리 총리의 리더십이 상대적으로 부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편으로는 시 주석의 장기 집권을 알릴 공산당 대회를 앞두고 중국 지도부 내에 갈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과 소문이 계속되자 급기야 시진핑이 뇌동맥류로 인한 건강 문제가 생겼다는 보도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최근 뉴스위크는 시진핑이 뇌동맥류를 진단받았지만 수술 중 위험성에 대한 거부감으로 현재 치료받기를 거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뇌동맥류란 손상을 입은 뇌동맥이 부풀어 오르는 질환으로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뇌출혈로 이어져 사망할 수도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진핑은 수술을 받기보다는 중국 전통 민간요법을 통한 치료를 선호하고 있다고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런데 사실 시진핑의 건강 이상설은 작년 말에도 2019년에도 잊을만 하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유럽을 방문했던 2019년엔 걷는 모습이 확연하게 불편한 것이 방송에 그대로 노출됐는데요. 시진핑은 걸을 때 우측다리를 저는 모습과 의자에 앉을 때도 왼팔로 손잡이를 의지하며 앉는 모습을 보여 당시에도 뇌졸중 가능성이 제기됐었습니다. 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을 만날 때는 연설 원고를 읽으면서 실수를 여러 번 되풀이했고 무슨 뜻인지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을 말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아무래도 시진핑의 사면임을 결정하는 올 가을 공산당 당대회에 큰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결과가 나와도 경제 성장세가 꺾이고 실업률이 극심한 중국 경제를 단번에 회복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중국이 이렇게 허우적대고 있을 때 한국은 반사이익을 얻으며 아시아 제1의 선도국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를 기회로 중국 기업들을 완전히 밀어내고 세계 시장에서의 위치를 공고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